RNA 세계의 유전자 화석이라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면서 생명의 중심 원리를 따르고 숙주세포를 따라서 다니는 절대세포기 생체인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궁금한 것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의 기원 문제는 생명의 탄생에 대한 가설들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없는 완전한 추론의 영역이다. 즉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등장한 바이러스는 생명의 중심 원리가 형성될 때에 같이 등장했다고 추정이 된다. RNA 세계 RNA 월드라고 불리는 태초의 생태계가 있었는데 이 원시 생태계의 유전자 화석이 바이러스라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기원은 언제부터 사람을 따라다니는지에 대한 답도 되지만은 숙주세포에 대한 의존성과 신종 바이러스 발생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진보설, 퇴화설, 선조설 세 가지가 있다. 퇴화설은 세포 안에서 기생하던 세균 수준의 생명체가 점점 퇴화됐다는 것이고, 선조설은 바이러스가 세포 전 단계의 원시 생명체였다는 것이다. 각각의 가설은 뒷받침할 만한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답이 애매할 때는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 간단하다. 다양한 기원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복수 정답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세포의 관점을 벗어나서 최초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등장한 시점으로 문제를 바꾸면 정답을 고르기가 좀 쉬워진다. 외부 환경에서 껍데기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던 코로나19의 유전자는 고분자 핵산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숙주세포에 들어가면서 생명활동을 시작한다. 과거의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외형 숙주 감염이 일어나는 부위, 임상 증상 같은 특징에 의해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 특징들은 바이러스의 본질이 아니라 간접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발견되는 바이러스가 늘어날수록 과거의 분류 체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감염 바이러스는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ABC로 이름을 붙였지만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들이다. 이런 문제는 바이러스의 핵심인 유전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해결이 된다. 따라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고부터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분류하면 진화의 순서나 종간 장벽을 건넌 흔적도 추적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들의 유전자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생명현상의 중심 원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역전사,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장 큰 충격을 준다. 리트로바이러스. 여기는 에이즈로 유명한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가 포함이 된다.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이것들은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세포 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역전사 과정을 거쳐서 DNA를 만든다. 그리고 이 DNA를 세포역으로 집어넣은 뒤에 RNA를 다시 전사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생명의 중심 원리에 의하면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로 흘러가는데 이 바이러스는 반대로 RNA에서 DNA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생물학이 받은 충격은 경제학의 검은 백조나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에 비유할 만하다. 이후로도 여러 종류의 핵산을 유전자로 가진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견되었다. 여기에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기준으로 DNA 바이러스 2가지, RNA 바이러스가 3가지, 역전사 바이러스가 2가지의 군으로 총 7개의 군으로 분류한다. RNA 바이러스 군에는 이중가닥 RNA, 양성 단일 가닥 RNA, 음성 단일 가닥 RNA들이 포함되는데 코로나19는 양성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에 속한다. 생명의 중심 원리는 다양한 바이러스 유전자 발견으로 잠시 흔들리지만 자세한 정식 기전들이 규명되면서 오히려 무생물과
생물의 경계까지 확장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확장시킨 것과 동일한 상황이 일어난 셈이다. 확장된 중심 원리는 기존의 중심 원리에 다양한 유전자 변환이 추가된 것이다. 다음 그림 14-1에서 보듯이 이중가닥 RNA에서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생명의 중심 원리는 변함이 없다. 단일가닥, 역전사 단일가닥 RNA, 단일가닥인데 이중가닥이다. 이중가닥, 단일가닥, 역전사가 되면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생명의 중심 원리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다양한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mRNA로 변환되는 과정들이 추가된 것이다. 그림의 각 유전자 종류에 표시된 번호는 볼티모 분류에서 사용되는 번호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해석 과정을 훔쳐서 증식된다. 따라서 mRNA에서 단백질로 해석되는 과정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 원칙 때문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은 숙주세포 내에서 다양한 증식 전력을 가지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4번 양상가닥 RNA를 가진 경우는 mRNA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 내로 들어가면 바로 자기 단백질을 만든다. 하지만 5번 음성가닥 RNA는 먼저 양성가닥을 만들어야 한다. 6번 역전사 바이러스의 RNA 유전자는 DNA로 변환에 의해 mRNA를 거쳐서 만들어낸다. 이처럼 다양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mRNA와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야 자기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유서 깊은 논쟁거리를 먼저 살펴보자. 생명체의 존재는 중합체 3총사인 DNA, RNA, 단백질이 등장한 순서에 대한 논쟁이다. 동시에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무리다. 그럼 여기서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생긴다. 흔히 DNA가 먼저 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DNA만 달랑했으면 자기 유전자를 복제할 수가 없다. 단백질을 만드는 해석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에는 중합 효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NA, RNA, 단백질 중에서 최초로 등장한 중합체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자기 복제의 능력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RNA다. RNA도 단백질처럼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인 3차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생물학에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초의 유전자는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는 RNA였다는 것이 별 이견 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세포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등장한 RNA들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생태계를 RNA 세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해석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모든 생명체에서 mRNA의 유전 정보가 tRNA와 rRNA에 의해서 단백질로 변환이 된다. 이는 단백질 해석 시스템이 RNA 세계를 바탕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상에는 생명이 사용하는 20개 이외에도 더 많은 아미노산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에 20개만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초기 해석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가장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아미노산과 tRNA가 연결되고 mRNA의 정보를 rRNA가 해석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생명의 중심 원리 자체가 RNA 세계의 흔적인 셈이다. 이 가설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확장된 생명의 중심 원리로 다양한 바이러스 유전자들의 변환이 항상 mRNA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DNA가 등장한다. RNA는 불안정한 물질이다.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단백질들의 기능들을 시험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힘들게 확보된 유용한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데에는 불리하다. 이런 유전 정보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 DNA이다. DNA의 등뼈는 RNA의 등뼈에서 산소를 하나만 떼어내면 만들어진다. 하지만 안전성은 RNA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두 가닥을 붙이면 더욱 안정적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전 물질들을 복제하는 중합 요소들이 서로 생존 경쟁을 하였는데 정보의 보관에 가장 유리한 DNA를 이용하는 것이 생물의 공통 조상 세포의 시스템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로써 생명의 중심을 이루는 고분자 중합체들의 선후 관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와 경쟁하던 다양한 중합효소 유전자들은 바이러스라는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들이 세포와 같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바이러스가 RNA 세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진화를 끈질기게 따라올 수 있었던 비밀은 대량 증식, 잦은 변이, 자연 선택이라는 세 가지 특성에 있다. 바이러스의 원시적인 중합효소들은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특성들은 바이러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다음 그림 14-2에서 표시된 대로 숙주세포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복제될 때에 돌연변이가 가끔씩 발생한다. 변이가 일어나는 위치는 완전 무작위로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치명적일 수도,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량으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골고루 존재하게 된다. 즉 유전적인 다양성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다. 이 유전자들은 숙주세포 감염이라는 선택 압력에서 바로 성능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14-2 아래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유리한 변이가 남겨지고 불리한 변이는 도태된다. 그리고 유리한 변이는 다시 금방 증폭이 되어서 대세 유전자가 된다. 즉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 중에 증식과 전파에 유리한 변이가 단 하나라도 우연히 생긴다면 그 변이는 즉시 선택이 되어서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돌연변이 선택 증폭이라는 진화의 한 사이클이 몇 시간 만에 뚝딱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화의 사이클은 끝없이 반복이 된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생존 경쟁에서 한계 복제해서 이렇게 선택 압력이 없을 때 불리한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복제 선택 압력, 단일 이중가닥 천연두 바이러스, 단일 가닥과 이중 가닥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이고 RNA, 이중 가닥 DNA,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이다. RNA 세계를 지배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리다. 그림 14-3은 RNA와 DNA를 유전자로 각각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중가닥 DNA의 경우에 돌연변이 발생률이 적다. 이 이전 물질 자체가 안정적인 정보의 보관이 주요 목적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천연두 바이러스의 DNA의 경우는 사람 세포와 돌연변이 발생률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안전성은 바이러스의 적응 진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천연 바이러스가 지금은 멸종한 가장 큰 이유다. 이와 반대로 돌연변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코로나19 같은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다. 이 이기적인 유전자들은 생명 진화 초기의 다양성 실험을 하던 것들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당연한 결과다. 이 바이러스들은 유전적인 다양성은 DNA보다도 100만 배나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유로 종간 장벽을 휙휙 건너다니면서 인류를 위협해야 되는 신종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성가신 존재지만은 생명의 중심 원리가 형성되고 세포가 진화되던 시기에는 바이러스가 세포들 사이에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초기 생명체를 품은 생태계는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다. 바이러스들은 증식 과정에서 숙주세포의 유전 정보를 훔쳐 나오거나 숙주세포의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억지로 끼워 넣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숙주세포의 환경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정보를 자신의 유전자에 베껴 넣어서 숙주세포를 쉽게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DNA를 유전자로 선택한 초기 숙주세포의 입장에서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유전자 조작이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DNA는 변이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균의 바이러스인 박테리오 파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파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항생제의 저항성 같은 세균의 생존에 유리한 유전 정보를 세균들 사이에서 퍼뜨리고 다닌다. 하지만 이것은 단세포 생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고등다세포 생물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교환은 득보다도 실이 훨씬 많다. 고등생물들은 생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양성을 확보하려 하며 무작위 확률에 의존해서 위험하게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바이러스란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병원체로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태초 생태계부터 따라다니던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후손들은 사람과 동일한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교묘하게 괴롭힌다. 사람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은 없다. 바이러스보다 인류의 멸종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바이러스가 더